그래서 뭐냐면 사실상의 지배죠. 그래서 사실상의 지배 플러스요 뭐가 있어야 된다?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점유 설정 의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 뭐냐 혼합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 점유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점유로부터 뭐가 나와요? 자력 구제권이 나오죠. 자력 구제권. 그러면 점유권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렇게요. 근데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점유라는 사람은 다 점유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점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점유보조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점유보조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간접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접점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점유는 점유권은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고 점유보조자는 점유는 하고 있잖아요. 자력구제권이 있다는 말이고 간접점유는 점유를 하지 않죠. 따라서 뭐가 없다? 자력구제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가 가장 이제 구별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접점유라는 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몇 가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잠깐 그림을 그리면 갑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임대인이죠. 이 임대를 뭐라 한다? 이것을 간접. 간접은 반드시 간접이라 써야 돼요.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지금 을이 있죠? 을을 뭐라 한다?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은요 직접은요 잘 직접이라는 말을 잘 쓰잖아. 그냥 우리가 점유자 그러면 그것은 직접 점유자고 점유 그러면 그것은 직접 점유를 얘기해요. 알겠죠? 이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뭐라 한다? 임대차 계약이죠. 이 임대차 계약을 뭐라 하냐? 그것을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점유 매개 관계. 우리가 점유 매개는 임대차뿐만 아니라요. 전세권, 지상권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요.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을 뭐라고 한다?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점유 매개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직접과 간접 중에서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냐? 직접 점유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요. X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요. 불법 점유하고 있죠. 이 불법 점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이 불법 점유자한테 누구한테 먼저 목적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것인가 이 말이죠. 여기서 누구한테요? 이 불법 점유가 있죠. 이 먼저 누구한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해라.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해라. 만약에 두 번째요.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누구한테 반환해라? 그때는 누구한테? 간접 점유자한테 반환해라. 이렇게요. 그래서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해라.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누구한테?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해라. 이게 한마디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할 때요. 이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 중에서 간접 점유자의 점유에 태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느냐 당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접 점유자를 기준한다.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을 당했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고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지 않았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를 침탈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그냥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 을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먼저 임차인인데 이 사람 임차인. 이 임차인은 뭐다? 직접 점유자죠?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임차인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되냐?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 임차인이 점유하니까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임차인이 만약에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유하지 않는다. 그러면 갑의 임대인, 갑의 권리를 어떻게 한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만약에 이 임차인이 등기를 했다. 등기하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있으면 여기서 임차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 그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등기를 했을 때 이런 말이죠. 여기서 점유하죠.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요.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러면 갑의 권리, 임대인의 권리를 대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돼 있죠. 그럼 대항력이 있죠. 등기가 있을 때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반환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럼 반환청권은 누구한테 있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권이 그냥 반환청권이죠. 이 반환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냐? 반환청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임대인에게 있다 이 말이죠. 임대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환청권은 왜 그러냐?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너 아니게 누군가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임대인이 그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반환을 해가지고 임차인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권에 대한 방해 제고와 방해 예방 청구만 있고요.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에게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점유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인데 점유권원이라고 얘기하죠. 이 점유권원이 분명하냐? 점유권이 분명하다 그러면 뭐죠? 소유자죠. 소유자고 여기에 뭐다? 절도범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권자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고, 그 다음에 여기요 유치권자고, 그 다음에 질권자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죠.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는 우리 뭐라 한다? 소유에 뭐가 있어? 의사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요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소유의 의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주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타주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이것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죠. 외형적,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시초, 다른 말로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이 자주점유라고 하는 말이 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모주물 선점 있죠? 그럼 모주물 선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모주물이니까 소유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죠. 그것을 모주물 선점의 경우는 자주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주점유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유권이 분명할 때고요. 점유권이 불분명하죠.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것은 뭐냐? 점유자가 이렇게요. 점유자가 어쩌고저쩌고, 또는요 국가가 어쩌고저쩌고, 국가가 어쩌고저쩌고, 알죠? 지방자치단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는 여러분요, 국가는 언제나 소유자가 아니에요. 국가도 남의 땅을 빌릴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쩌고저쩌고, 점유자가 어쩌고저쩌고, 국가가 소유자로서 국가인지 절도범으로서 국가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제나 국가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면 점유자가 되면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평원점유, 그 다음에 공연점유, 그 다음에 선의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쓰면 자주, 평원, 공연, 선의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추정되니까 이 사람이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는 것은 누가 입증을 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죠. 추정이 안 되니까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입증한다. 여기서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 선의취득에서는 누구를 얘기한다? 선의취득에서는 선의취득자. 선의취득자가 입증하는 것이고, 시효취득에서는 누가 한다? 등기부 시효취득에서는 누가요? 시효취득자가 입증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선의취득에서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죠. 그러면 무과실은 누가 입증하냐? 선의취득자가. 등기부 취득시에서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죠. 누가 입증을 한다? 등기부 취득 시효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주의 반대가 뭐죠? 타주점유죠. 그다음 평원의 반대가 뭐죠? 강폭 또는 뭐라 한다? 이것을 폭력이죠. 폭력이 한 것이다. 공연의 반대가 뭐죠? 은비점이죠. 선의가 뭐다? 악의점이죠. 무과실은 뭐다? 과실 있는 이죠.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뭐라 하느냐?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무슨 점유자가 똑같이 본다? 악의 점유하고 똑같이 봐. 폭력이나 은비는 악의 점유하고 똑같이 봐.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하자 있는 점유다 이렇게. 하자 있는 점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하자 있는 점유라는 것은 점유를 뭘 할 때? 점유를 병합할 때 어떻게 한다? 하자를 뭘 한다? 승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를 병합할 때 하자는 승계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보면 뭐를 보냐면 점유 계속 추정을 보다 198조 보면 점유 계속 추정이요. 여기서 이제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똑같죠? 여기는 갑이고요, 을이고요, 갑이단 말이죠. 갑이 3년을 점유했고요, 을이 1년을 점유했고, 갑이 2년을 점유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해, 침탈하면 몇 년 안에 다시 점유 회복을 할 수 있죠? 1년 안에 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다시 점유를 해소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 이 을을 중심으로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동일하죠?
점유가 동일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점유가 뭐한 걸로 본다? 계속된 거 추정한다. 몇 년? 6년간 계속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 말, 6년.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서 여기는 이제 갑이고요. 여기는 이제 을이고요. 여기는 병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3년이고요. 여기는 1년이고, 여기는 2년이다. 이러면요. 여기는 선이고, 여기는 악이고, 여기는 선이 점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요, 이 병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갑은요, 병이요, 갑, 을병 모두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어. 이것을 점유의 뭐라고 한다? 병합이다. 이건 분리다, 병합이다. 점유를 병합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를 뭐한다? 승계한다. 이 말이죠. 이런 점유의 분리죠. 분리니까 이 병은 몇 년이죠? 2년이죠. 여기서 몇 년? 2년. 2년에 뭐다? 선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년이고 1년이고 3년이죠. 모두에서 여기는 몇 년이죠? 6년이죠. 6년인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는 선이고 선인데 여기는 악이죠. 악의를 뭐라냐?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악의가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가 점유 불릴 때 2년의 선이고 6년의 악이죠. 여기는 2년의 선이니까 여기는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자주다, 타주다? 자주점유죠. 여기는 자주다, 타주다? 여전히 자주점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러면 이 사람이 선이다, 악이다만 했지, 자주다, 타주다 말이 지금 소유다,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아무 말이 없으면 자주, 평원, 공연, 선이점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악이니까 자주, 평원, 공연, 선이란 데지만 아무 말 없으니까 자주, 평원, 공연, 악이점유. 여기는요, 자주, 평원, 공연, 선이점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가 언제나 선이고 악이는 언제나 타주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어떻게 구별하냐?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구별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구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 점유자가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이란 말이죠.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점유에서 상속을 한번 봐요. 우리가 법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점유권은. 그런데 사법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법조문에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가? 우리가 봐요. 맨 끝에 보면 점유가 있으면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점유는 뭐다? 사실의 측면이고, 점유권은 뭐다? 권리의 측면이다 이 말이죠. 다 똑같은데 하나는 사실이라고 하고 하나는 권리라고 볼 뿐이다 이 말이죠. 결국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은 권리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의 측면에서 본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전세권을 살고 있죠. 그럼 전세권은 자주다, 타주다? 타주, 점유죠. 이렇게 타주요. 그런데 갑이 을이 사망했어요. 사망하고 이게 병이죠. 병이 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이 뭐랬다? 상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상속인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그래서 타주가 타주로 바뀌었죠. 그럼 타주가 타주로 바뀌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속이라는 것은 점유의 분리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타주인데 만약에 이 상속인이 자주 점유가 되고 싶다. 자주점은 다른 말로 뭐가 되고 싶다? 소유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뭘 해야 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되죠. 이 매매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새로운 권원이다. 이렇게요. 이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 의사를 표시하든지,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든지 이러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주가 뭐로 바뀐다? 자주로 바뀐다. 여기서 그런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상속. 그러면 상속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속은 이것은 새로운 권원이다 아니다?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이 말이고, 상속은요, 상속은 타주가 타주로 되죠. 그래서 상속은 점유의 분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상속은 점유의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점유의 분리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점유의 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상속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를 한번 보냐면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는 어떤 것이 있는가. 특히 여러분요, 타주점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알면 되고, 우리가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면, 먼저 여러분요, 자주점유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점유가 있다? 타주점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타주점유가 있는데, 자주점유는 아무 말 없으면 자주로 추정하죠.
자주로 추정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증명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요. 상대방에게 있다. 그러니까 점유자가요, 정당한 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점유자는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이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점유자인 나한테 증명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자주, 타주 이렇게 얘기하고, 타주 점유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악의의 무단 점유임이 밝혀진 경우이죠. 우리가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그 다음에 뭐죠? 경계 철조망을 철거하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악의의 무단 점유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공유자죠. 공유자가요, 공유물 전부를 뭐하고 있다? 점유하죠. 그럼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지분만큼은 자주이지만 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명의수탁자죠. 그럼 명의수탁자 이렇게 시험에 나오잖아. 이 명의수탁자는 뭐라 하죠? 여기서는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약정에서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한 자, 이것을 명의수탁자라고 해요. 명의상 약정에서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한 자, 그 사람은 명의수탁자. 그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소유자도 아니죠. 그래서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죠. 분묘기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타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걸 비교를 해야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자신이 매수한 토지인지 알고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 뭐란다? 962평의 땅을 매입했는데 경계지, 인접지죠. 경계지 51평도 자기가 매수한 토지인지 알고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962평인데 그럼 962평이나 50평이 더 붙은 1000평이나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여전히 무슨 점유다? 이런 경우는 무슨 점유? 자주점유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등기부상 면적, 등기부상 면적을 어떻게 한다? 상당히 뭐가 한 경우? 초과한 경우. 그래서요 13평의 땅을 샀는데요. 샀는데 경계지 30평을 매입한 것으로 알았다. 이건 자주다, 타주다? 타주이다 이 말이죠. 자기는 13평의 땅을 사요. 그런데 옆에 있는 땅 30평을 자기가 산 것으로 착각을 했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타주 점유에는 뭐가 있느냐면 먼저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뭐가 있냐면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매매를 하죠. 매매를 해서 매매대금을 다 받고 등기까지 이전해주고, 뭘 한 사람? 인도 의무를 진 자,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이죠. 매각대금 완납 시 누구요? 종전 소유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가 되고, 계약의 해제죠.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매수인에서 매도인하고 복귀하죠.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등기 없이 뭐죠?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뭐를 해? 복귀하죠. 복귀하죠.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런 말이죠. 세 가지. 매매, 경매, 해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여기서 또 세 가지를 또 한번 또 봐야죠. 첫 번째요.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처분 권한이죠. 처분 권한 없음을 알고 모르고 이 말이죠. 알고 모르고. 처분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모르면서 이런 말이죠. 또 여기는요 뭐죠? 우리가 무권리자죠. 무권리자로부터 매수죠. 무권리자로부터 매수 이렇게. 그래서 계약의 무효임을 알고 모르고 이렇게 됐죠. 여기는 알고, 그럼 이거 뭐다? 타주. 여기도 알고, 그럼 뭐 타주 이렇게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모르고 그럼 뭐다? 이것을 자주점유. 모르고 그럼 뭐다? 자주점유.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죠.
우리는 569조에서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자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소송이요.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떻게 되냐? 누가 누구한테냐? 점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소유자를 상대로 뭐라 했다? 소를 지겠죠? 소 지겠다가 나중에 패소한다 이 말이고요. 이번에는요 누가요?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뭐라 했다? 소를 지게 하죠? 소를 지겠다가 패소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누구를 상대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점유자가 누가 누구를? 소유자가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패소하죠.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지겠다는 것은 점유자는 자기가 누구라고 착각하고 있다? 소유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여전히 무슨 점이다?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이 말이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지겠다가 점유자가 패소했어? 그러면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점유자가 패소했죠? 그러면 점유자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다 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둘 다요, 언제요? 소를 제기한 때, 소를 제기한 때부터 무슨 점유가 된다? 악의 점유자가 된다. 그럼 여기서 악의 점유자는 뭐를 할 수 없다? 과실을 뭐 할 수 없다? 수취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뭐가 되냐? 소제기는 2월 1일이고요. 패소가 10월 1일이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니까 원래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소유자한테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니까 반환해야 돼. 언제부터? 패소가 되면은 소를 제기할 때부터 악의로 보니까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하기 전까지는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취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냐? 자주점유, 타주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여러분요 이제 입증책임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우리가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뭐를 한다? 추정하죠, 추정. 그럼 추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추정한다는 것은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어? 상대방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쇼를 완성을 했는데, 그러면 그 취득쇼를 완성하면서 그 취득한 거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쇼를 했다 그랬죠?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로 추정하죠. 지방자치단체가 증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다. 왜냐? 지방자치단체가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다. 점유자가 점유 권한에 대한 입증을 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기는요 갑한테 매수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자기가 매수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다. 왜냐? 입증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다, 상대방한테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우리가 취득시험 점유자가 소유자다, 절도물이다 말이 없죠. 점유자가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추정하죠. 그래서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을 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자주점유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해서 점유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래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이다. 왜? 취득시효자, 다른 말로 하면 점유자죠. 점유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주점유는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전세권자인 갑이 그럴 수 있어. 전세권자 그럼 무조건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 절도범인을 무조건 무슨 점유? 자주점유가 돼. 소유자 갑 무조건 무슨 점유? 자주점유. 임차인 을 무조건 무슨 점유? 타주점유가 돼. 그런데 점유권자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러면 일단 그걸 뭐로 본다? 자주, 병원, 공연, 선의점유로 뭐라고? 추정하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선의점유자가 그 이외에는 말이 없죠. 선의점유자가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일단은 뭘 한다?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이 말이죠. 악의 점유자가 그럼 뭐라 하지? 악의 점유자가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악이란 말만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자주, 평원, 공연, 악의 점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이라기 위해서 타주, 강폭, 은비 이게 아니고 일단 아무 말이 없죠. 누군지 모르겠죠. 그러면 일단 자주, 평원, 공연, 선이에요.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타주 점유라는 것을 여러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치드쇼 같은 경우에는 입증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일단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점유권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대부분 다 끝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에서 이제 뭘 보냐면, 우리가 이제 점유자와 해복자 간의 관계죠. 무엇이냐, 이렇게요.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다?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모실동에 이렇게 땅이 있죠. 여기요, 점유죠. 점유가 지금 누가 다 의리하고 있죠. 의리역에서 해가지고 수익을요,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고요. 여기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기타 이 사람이 멸실하고 목적물을 훼손시켰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하는가, 이런 말이죠.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미국에서 소유자가 기국을 하죠. 기국에서 내 땅 돌려달라. 이 사람은 뭐라 한다? 해복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해복자를 뭐라 한다? 소유자라고 하고, 해복자와 점유자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해복자와 점유자 간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뭐냐? 과실, 뭐가 있다? 수취권이 있죠. 그래서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여기는 과실이죠. 이때 과실은 뭐다? 천연 과실이 있죠. 천연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과실이 있어? 법정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용 이익이 있다. 그래서 천연 과실, 법정 과실, 사용이익. 특히 사용이익이 우리요 임대차 같은 데 보면 잘 나온단 말이죠.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에서 사용이익이란 말이 잘 나온단 말이죠. 그 사용이익을 우리가 뭐라 한다?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과실을 수취한다? 수취한다 말은 과실에 대한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뭐를 한다? 취득한다. 누가? 점유자가.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과실을요,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누구다?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과실수취권이죠. 여기서 과실수취는 누가 과실수취한다?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는데, 여기서 그럼요, 선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의라고 하는 것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뭐 한다고? 있다고만 점유자, 오신하는 점유자. 오신하면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근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냐? 이때의 본권이라는 것은 네 가지만 얘기하죠. 우리가 과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연 과실. 과실이라는 것은 점유 플러스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돼. 점유 플러스 사용 수익. 그러니까 봐봐.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과실 수취권이 원래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요, 저당권이면 뭐라냐? 저당권자는 압류함은 없어. 압류 후 수취할 과실에 미친다, 이렇게. 압류, 저당권자는. 원래 과실 수취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실 수취권은 원칙적으로 누구에 있다? 여기 소유자. 알겠죠? 그 다음에 누가요? 지상권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 누가 있다? 임차인, 이렇게요. 그래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오신했다, 이 말이죠. 지금 지상권이요, 지상권 전수권 이미 끝났거든요. 30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요 적법한 지상권자라고 오신하고 계속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를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선의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선의점유는 뭘 할 수 있다? 과실을 할 수 있어, 수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선의 점유자는 뭐냐? 선의점유가 귀책 사유가 있다. 귀책 사유가 있다. 귀책 사유에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 여기에 과실이라는 것은 사과 열매 배할 때 과실이고, 여기는 귀책 사유에서 과실이 있다. 그러면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가 뭐한다? 성립을 해.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지만 선의 점유자에게 귀책 사유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불법 행위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과실 수취권 201조고, 그 다음에 202조는요, 여기서 점유자가요, 책임 있는 사유, 다른 말로 뭐란다? 고의로 또는요, 일부로, 이런 말이죠. 책임 있는 사유로 뭐란다? 점유물을 멸실하고 뭐랬다? 훼손한다, 이 말이죠. 이 멸실하고 훼손할 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하는가? 여기서 얼마의 손해를 배상한다?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이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 얼마? 손해배상을
이때 처음부터요, 점유를 할 때, 처음에 점유를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점유다? 선이 점유이고, 무슨 점유? 자주 점유일 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현존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죠. 선자, 현존이죠. 선이가 아니고 악이이다. 또는요,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이다. 그래서 선이인데 타주거나 자주인데 악이거나. 알겠죠? 그럼 뭘 한다? 손의 전부를 배상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이때 어떻게 나오냐? 선의의 점유자가 그래. 선의의 점유자가. 아무 말 없이 선의의 점유자가. 그래서 우리가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문제요? 문제를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여기 선의의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가 일부러 점유물을 멸실했다. 점유물을 뭐랬다? 멸실한 경우, 멸실. 그럼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선의인데 이 사람이 일부러 멸실했어. 일부러 멸실시켰어. 그럼 손해배상 얼마 해야 돼? 얼마 한다? 그럼요, 여기서 선의 점유라고 됐죠? 선의. 알겠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내가 저기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말로 해야 되는데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그럼요, 먼저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왜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이게 중요해. 왜? 이게 중요해. 왜? 빨리 해. 시간 없어. 그럼요, 여기 선이로만 나왔죠? 선이라 나왔지만 자주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아무 말 없으니까 자주 점유는 뭐가 돼? 자주 점유는 추정됨으로 선이만 나왔지. 여기 일부러 이 말 가지고 섞지 마라. 여기 일부러가 돼 있네. 여기 고의로 일부러 점유물을 멸실했다. 일부러 멸실해도 무조건 손의 전부가 아니고 선자 현존이라니까. 뭐라고? 선자 현존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요, 아무 말 없으면 선이라고 나왔고 자주점유는 말이 없죠? 그러면 자주점유는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선자 현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점유권이다.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보면요, 여기 203조죠? 203조, 여기서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이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자, 하나 봐. 여기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상환 청구권.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첫 번째 무슨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선의 점유이든 악의 점유이든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세 번째요, 비용이니까 뭐를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203조죠. 203조는 뭐냐? 203조는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럼 뭐다? 절도범이다. 절도범의 경우는 몇 조다? 203조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했다. 그럼 여기는 법률관계가 있다. 임차인이다. 임대차의 경우는 몇 조가? 626조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법률관계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게 203조다 이 말이죠. 만약에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 203조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 이렇게요. 그런데 이 비용상환 청구권에는 뭐가 있다? 필요비하고 뭐가 있어요? 유익비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필요비가 있죠. 여기는 필요비가 있는데,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 필요비 이렇게요. 통상의 필요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 필요비 이렇게 있고요. 특별 필요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한다? 여기서 과실 수치하죠. 과실 수치. 그런데 과실 수치는 누가 하죠? 선의 점유자죠. 선의 점유자. 과실 수치하면 이 통상 필요비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특별 필요비는요, 과실 수치, 선의 점유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죠. 이 유익비는요, 유익비는 뭐냐? 여기서 목적물을 말한다? 계량하죠. 계량하고 가치가 뭐라 돼? 현존하죠. 현존. 가치가 현존하죠.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회복자. 회복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소유자.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이죠. 선택 이렇게요.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유익비죠. 유익비는요, 과실 수치하죠. 그러면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유익비가 뭐예요? 이 유익비라는 것은 먼저 목적물을 계량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가 뭘 해야 돼? 현존해야 돼요. 누구의 선택이요? 회복자. 다른 말로 회복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소유자죠.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복자의 선택이죠. 그래서 그럼요, 딱 암기해야 되겠죠. 전세권에서 누구? 전세권 설정자. 임대차에서 누구? 임대인. 임대인의 선택. 알죠? 이러면 갑자기 전세권에서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누가요? 전세권자가요. 그 전세권자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전세권자의 선택, 밑도 도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전세권자의 선택이 아니고 누구의 선택? 회복자, 즉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과실을 수취했을 때 반환 청구를 못 하잖아요. 과실 수취? 그럼 만약에 여기서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다 못한다? 과실을 수취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니까 비용의 상환을 반환이 아니고 상환 청구를 해야 되나요? 상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여기서 반환이 아니고 상환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알겠죠? 비용 상환 청구니까 상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의 필요비도 과실을 수취했을 때 상환 청구 못하니까 여기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를 못하죠. 그러니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통상의 필요비는 뭐를 통상의 필요비라고 하죠? 통상의 필요비는 기계가 마모되거나 고장이 나죠. 마모됐을 때 뭘 한다? 수리하거나, 고장났을 때 마모됐을 때 교체하죠. 교체하거나 고장났을 때 수리하죠. 이때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통상의 필요비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203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비용상환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201조, 202조, 203조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점유권에서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봐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건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점유보호 청구권이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는데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세 가지죠. 204조하고 205조하고 206조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점유의 해수, 그다음에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 이렇게요. 점유의 해수를 뭐란다? 반환 청구하고요. 보유를 방해 제거하고요. 보전은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수, 보통 다른 데는 안 쓰고요. 해수라고 하는 말이 반환 청구하고 같은 말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보호 청구권은 지역권 있죠? 지역권하고요. 어디다? 저당권은 있다 없다? 없고요. 그럼 여기 유치권 있죠? 유치권에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지만 유치권은 점유는 하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갑이 있죠? 갑이 이렇게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죠? 을이 자전거를 이렇게 훔쳐오죠? 이것을 을을 뭐라 한다? 침탈자다 이렇게 하고요. 침탈자. 이 사람이 뭐가 있다? 상속인이죠? 상속인을 뭐라 한다? 이것을 포괄승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포괄승계인. 이 갑이라는 사람의 자전거를 을이요 침탈하죠. 그래서 침탈. 여기서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절도하고 강도를 얘기하죠. 절도하고 강도. 그런데요, 이때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침탈자나 또는 상속인한테요, 뭐를 청구한다? 반환, 미션 및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손해배상. 알겠죠? 그런데 이 손해배상은 몇 년 안에 청구한다? 1년이요. 1년, 이것을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고,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여기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뭐다? 이 손해배상은 순수한 채권에 불과하다. 뭐에 불과하다? 이것은 채권에 불과하다. 원래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의리한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을 뭐란다? 이 병을 특별 뭐라고 한다? 승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승계인. 특별승계인이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달라지죠. 선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하죠. 악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특별승계인이 선이죠. 특별승계인이 선인데 그 다음 사람이요.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점유의 해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점유의 해소에는 반드시 침탈, 절도나 강도만 되는 거죠. 절도나 강도.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뭐가 다르냐? 소유권에 기한 것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점유의 해소죠. 점유의 해소. 이걸 뭐한다? 소유물 반환 청구죠. 소유물 반환 청구. 이렇게요. 그래서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다르죠. 첫 번째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침탈이죠. 침탈. 뭐라 한다? 절도. 그 다음에 뭐요? 강도만 되죠. 강도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는 안 되죠? 사기라든가, 사기. 또는 횡령이라든가, 공갈이라든가,
또는 임의로 양도, 임의로 한 경우. 이런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돼. 알겠죠? 이런 것은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몇 년 안에 청구하는 거죠? 1년 안에 청구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특별 승계인이죠? 특별 승계인이 악의이죠? 악일 때는 반환 청구가 되죠? 그런데 특별 승계인이 선의이죠?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특별 승계인이 악일 때만 되고 선일 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점유권에 계산할 때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소유물은요, 침탈되죠? 이것도 다 된다, 이 말이죠. 몇 년이다? 이건 1년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이건 출소기간이다? 이건 재판상 청구해도 되고, 재판외 청구해도 된다. 재판외는 말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재판상으로만 하면 그걸 출소기간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특별승계인이 악일 때는 반환 청구가 되죠? 당연히요. 선일 때도 반환 청구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1년 안에 청구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병은요, 병은 선이고 악이고 따지지 않고 다 되는 것이고, 우리는 소유물은 뭐죠? 침탈인지 아닌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만약에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절도나 강도의 경우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사기로 가져갔다?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경우만, 침탈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유물을 반환 청구하고 다른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205조요. 방해, 우리가 보면 침해죠. 점유물을 침해를 받고 또 침해를 받을 염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염려. 그러면 침해를 받으면 뭐란다? 반환 청구. 반환은요, 여러분 침탈을 해야 돼요. 침탈로 침해를 받아야 돼. 방해 제거죠. 제거는요, 침탈 이외의 사유. 침탈 이외의 사유일 때 방해 제거, 이렇게요. 여러분 염려죠. 염려. 이 두 가지는 침해가 있으니까 플러스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방해받는 염려지, 염려. 염려는 지금 현재 침탈이 있어 없어? 침탈이 있어, 침해가 있어 없어? 현재 침해가 있어 없어? 침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손해배상이 나오고 손해배상이 나오지 않고, 이런 차이가 일단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방해 제거죠. 방해 제거 미션 및 침탈 이외의 사유로 침해가 있을 때는 점유물이요, 방해 제거 및 뭐란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배상.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손해배상은 1년, 이건 언제 청구하냐? 1년 안에 청구하거든, 1년. 근데 이 1년은 언제 청구하냐? 방해가 뭐한 날부터? 방해가 뭐한 날? 종료한 날로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에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방해 제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니까. 알죠? 그 1년은 보다 또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다, 이 말이고. 이 방해가 만약에 공사로 인해서 방해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에서 공사에 착수하는 몇 년이 경과한다? 1년이 경과를 하죠. 그럼 뭐다?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방해 제거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그러니까 이 1년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에만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여기는 뭐냐? 여기는 또는이야, 또는 여기를 말한다? 손해배상에 뭐라 한다? 담보 이렇게 얘기해. 왜냐? 아직은 침해가 있어 없어? 아직은 침해가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라고 한다? 담보라고 쓰죠? 여기는 뭐라고 그래? 또는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아직은 손해배상 방해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여기서 1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없다? 1년이라고 하는 말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1년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공사로 인해서 방해받을 염려가 있어. 공사로 인해서 방해받을 염려가 있어. 공사.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1년이 경과하면 뭐죠? 방해 예방을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굳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비교를 한다면, 여기요, 반환 청구죠.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 청구하고 방해 예방 청구죠. 여기는 뭐란다? 여기는 반환은 침탈이 됐을 때 절도 강도. 여러분 침탈 이외의 사유죠. 침탈 이외의 사유로 했을 때 방해 제거죠. 예방은요, 뭐가 있을 때다? 염려가 있을 때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 뭐죠? 및 손해배상이죠. 및 손해배상. 여기도 뭐다? 및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여기는 뭐 한다? 여기는 또는이야, 또는.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죠. 여기는 뭐 한다? 손해배상에. 뭐라 한다?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얘기해. 담보. 알죠? 담보. 다르죠? 여기 몇 년 안에? 1년. 여기 몇 년 안에? 1년. 여기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말이 없고, 여기는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는 또 뭐가 있다?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고, 여기도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예방하고요. 방해책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죠? 굳이 이제 구별을 하자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